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이 얼마 뒤면 최종회를 맞게 되는데요. 공진단의 출비가 밝혀지면서 통쾌한 사이다 전개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결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필승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도 모르게 잠적까지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다음에 펼쳐질 고구마 전개인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이 답답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회까지만 해도 도라가 스폰 누명을 벗고 공진단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진단이 도라를 납치해버렸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진단도 최후의 발악이라는 걸 해보고 감옥에 가야 할 테니 말이죠. 물론 필승이 납치된 도라를 구해내고 공진단을 깜방에 보내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런 전개가 이어질 거라 추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도라를 납치해가던 공진단이 상상도 못한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이 사고로 인해 도라는 하반신 마비라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공진단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정말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펼쳐졌죠. 예상대로 금자 할매가 아주 큰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금자의 활약으로 공진택은 진상구에 대해 알게 되죠. 그리고 공진단이 그의 아들이라는 검사 결과와 그동안 헤쳐먹은 비리도 싸그리 밝혀냅니다. 마리를 죽이려 한 게 공진단이라 생각한 공진택은 아주 제대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이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섭게 다그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맙니다. 불안해진 공진단이 미쳐 날뛰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진택이 쓰러져 뇌진탕을 당하고 맙니다. 공진단은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진택이 계좌도 막아두고 출국 금지까지 걸어온 상황이었죠. 공진단에게는 결국 미랑뿐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교가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그녀와 함께 미랑을 시도하다 전 재산까지 털리고 말죠. 공진단은 애교와 함께하면 도주가 힘들거라 판단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집으로 돌아간 애교 앞에는 건강을 회복한 공진단이 서 있었죠. 결국 애교는 집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으니 지금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닐까 하네요. 다음에 예고를 살펴보니 홀서빙을 하다 동창을 만난 애교가 당황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한편 도라를 납치한 공진단이 사고까지 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도라는 하반신에 심각한 골절을 당하게 되죠. 앞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라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죠. 도라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공진단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며 절규하는데요. 이 말을 듣게 된 필승은 도라를 대신해 복수를 해주려 합니다. 필승이 복수를 해주겠다는 말에 도라의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도라에게는 복수보다 필승이 더 소중했기에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도라가 필승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다음의 예고에서는 종이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린 도라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미자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한동안 도라와 필승이 헤어져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라가 또 어디에 숨어 있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과연 기적적으로 다리를 치료해 다시 필승의 앞에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필승이 도라를 찾아내 데려오게 되는 것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공진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번에 공진택의 도움을 받아 공진단과 맞닥뜨리게 된 필승? 도라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필승이 어떻게 해서든 공진단을 붙잡아 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경찰을 대동하고 이미 포위를 해놓은 상황이겠죠. 도간에 든 공진단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결국 생부인 진상구와 감방 동기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공진단은 무심코 도라가 생각났는지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복해하는 필승과 도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장면에서 공진단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지금 이런 처지인데 박도라는 행복해하는 게 억울하다며 화를 내는 공진단. 대체 도라가 공진단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진단 같은 인간에게는 모든 게 남의 탓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네요. 일단 공진단은 여기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강에 뛰어들려고 하는데요. 이때 공진단을 멈춰 세운 게 바로 애교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이 전화가 없었다면 공진단은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졌을 테고 도라의 다리도 다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애교로서는 그 전화로 아들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오게 될지 이때까지는 그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공진단은 한동안 해외에 숨어 있을 거라 말하지만 정작 그가 향한 곳은 도라의 집이었습니다. 도라를 미행해 집 앞까지 쫓아온 공진단은 밥 한 끼 하자며 강제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끄는데요. 당연히 도라는 공진단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공진단에게 밀쳐져 쓰러지고 마는데요. 도라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지난번 공진택의 모습이 떠오른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식의 반복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이네요. 아무튼 공진단은 정신을 잃은 도라를 강제로 자기 차에 태워 사실상 납치를 감행합니다. 그러던 중 정신을 차린 도라가 납치당한 사실을 깨닫게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리려 합니다. 도라는 정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으니 말이죠.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운전대가 돌아가며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도라는 사고 충격 때문인지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마는데요. 여기서 도라의 다리가 꺾이는 심각한 골정상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진단은 목숨을 건졌고 도라를 찾게 되는데요. 지난번 공진택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공진단은 쓰러진 도라를 보고 죽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맥박이나 호흡도 확인하지 않고 팔이 축 늘어지는 것만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게 아닐까요? 공진단은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라를 버려둔 채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다행히도 도라는 다음날 새벽 등산객에 의해 구조되는데요. 만약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도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도라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사고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도라는 정신이 들고 바로 자신의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 충격으로 도라는 공진단을 찾아 복수하고 싶다며 절규합니다. 필승은 그런 도라를 보고 자신이 복수를 해주겠다 나서게 되는데요. 필승이 모진 마음을 먹는 모습에 도라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승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또다시 절규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필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필승은 이번 사고로 또다시 도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도라가 지형으로 살아 돌아오고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필승. 하지만 그녀에게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는 필승은 작정을 하고 납치를 벌인 공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필승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진단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도라가 안전해질 거라고 말이죠. 도라는 그런 필승의 생각을 무섭게 변한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도라는 필승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필승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길 기도해야 할 뿐이었죠. 병실을 나선 필승은 곧바로 공진택에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필승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애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공진단과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애교. 공진단은 그녀에게 큰돈을 쥐어주고는 조용히 살라고 말하는데요. 애교는 이 돈을 공진단에게 전해주기 위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필승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 모자가 접촉하는 순간을 포착한 필승은 공진단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그럼 다음 해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필승이가 공진단을 붙잡기는 할 것 같습니다. 공진택은 물론 경찰도 함께 함정을 파놓았을 테니 말이죠. 필승이 혼자 공진단을 쫓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의 경찰들이 완벽히 포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공진단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지금까지 벌인 수많은 범죄들의 죗값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물론 황정식을 사주해 도라를 스폰 배우로 만든 일도 밝혀지게 되겠죠. 이제야 도라가 완벽히 결백을 증명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도라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반신 마비 처지가 된 도라는 자신이 필승의 인생의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주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게 되죠. 필승은 그런 도라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라는 필승과 헤어지기 위해 일부러 모질게 대하고 선영과 수연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던 중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백미자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백미자가 도라를 데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것 같은데 역시 끝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듯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